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제도 두 가지, 즉 갱신거절 통지 기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제도는 제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 임대차 3법 제2부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일부 언론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잘못된 보도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급하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 기간도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종전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자, 1개월 전까지죠. 그 임차인에게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자, 1개월 전까지입니다.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각각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 자동 연장되고, 이때 임대인은 그 연장된 기간 2년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즉 2년 동안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반면에 이 세입자는 그 2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즉 2년 동안 그 주택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서 그때 임대차 기간은 끝나고, 따라서 집주인은 그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그 동시에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은과 동시에 이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 갱신거절 등의 통지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게 되면 원래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그 통지가 도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최소한 만기 1개월 전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통지가. 자, 요즘과 같이 전화통화 내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한다면 그 도달하는데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면 며칠 후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이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법에서 정한 그 통지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년, 즉 2020년 6월 9일에 동규정이 개정 또는 공포되어서 갱신거절 등의 통지기간이 만기 2개월 전까지로 단축 개정되었습니다. 즉 1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 개정됐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각각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는 종전 규정대로 통지기간을 만기 1개월 전까지로 한다면 이 1개월 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이사갈 집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한편 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받은 임대인도 그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여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주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자, 얼마 안 남았죠, 시행기간이. 자,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자,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되어서 2020년 12월 10일 현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즉 임대차가 현재 존속 중인 경우에는 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 거절 등의 통지 기간이 만기 1개월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즉 2개월 전이 아니에요. 이때는 1개월 전까지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자, 이전입니다.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9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2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인 2020년 9월 15일부터 만기 1개월 전인 2021년 2월 14일까지 임차인에게,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인 2021년 2월 14일까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가 도달하도록, 자, 도달하도록입니다. 도달하도록 통지를 해야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자, 이후입니다.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예를 들면 그 임대차 기간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2년으로 정했다면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부터 만기 2개월 전인 2022년 1월 14일까지,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인 2022년 1월 14일까지 임대인에게 각각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편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은 다음에 살펴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종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 세입자의 주거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즉 2020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제6조 3을 추가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새로 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법문상으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간단히 보자면 임차인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즉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단 존속기간 보장기간인 2년과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보장되는 2년을 합쳐서 총 4년의 주택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칙에서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며 2020년 7월 31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과 갱신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되어서 2020년 7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인데요.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이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갱신거절과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통지기간을 서로 연동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갱신거절 통지기간의 단축에 관한 개정법 규정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아까 보셨듯이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으로서 2020년 12월 10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자 1개월 전까지가 아니죠.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2020년 12월 10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9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2년이라면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인 2020년 9월 15일부터 만기 1개월 전인 2021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그 임대차 기간이 2020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2년이라면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부터 만기 2개월 전인 2022년 1월 14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으로서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의 경우에도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된다고 보도 내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 보도한 것을 무작정 베끼기식으로 보도 내지 설명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임대차보호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그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명시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자 다시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또다시 배포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그러한 잘못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에서 8월 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유튜브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보도 내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계약갱신 거절 등의 통지 기간이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으로서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은 만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면 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하면 된다는 것은 그 통지가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 도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